자, 이번 시간은,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기본계획, 입문 강의 두 번째 시간이죠. 국토교육법상, 우리 앞 시간에 이제 무엇을 공부했죠? 도시군 계획을 공부했습니다. 하나의 도시, 그리고 하나의 군 단위로 행정계획이 수립됩니다. 도시군 계획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도시는 그 도시를 단위로 무슨 계획이 있죠? 도시군 계획이 수립되죠. 그리고 군 지역은 군 관할구역 단위로 무슨 계획이 있죠? 군 계획이 있죠. 그래서 서울은 서울시 관할구역 단위로 서울시 도시계획이 있고, 강원도 평창군은 평창군 관할구역 단위로 평창군 군 계획이 있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 도시군 계획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어요. 도시와 군 단위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이에요. 도시는 도시 기본계획, 군은 군 기본계획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그 기본계획에서 도시와 군 단위로, 도시와 군 관할구역 단위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합니다. 네. 자, 우리 서울시는 10년, 20년 이후에 이런 방향으로 서울시를 개발하고, 이렇게, 사업을 해서, 발전을 시킬 것이야. 라고 하는 행정계획이에요. 우리 강원도 평창군은 평창군 관할구역 단위로 10년, 20년 이후에 이런 방향으로 평창군을 개발하고 발전시킬 것이야. 그 계획이 평창군 기본계획이에요. 자, 이렇게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면은 크게 부합될 수 있도록 도시와 군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정책, 도시와 군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정책을 정책으로 입안하고 정책으로 결정하는 행정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이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합하여 무슨 계획이라고 하죠?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은 그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계획 중 도시군 기본계획을 구체적으로 학습을 하자라는 겁니다. 네, 재미있겠죠? 자,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계획. 자, 보겠습니다. 자, 도시군 계획이 무엇일까요? 도시군 계획이란, 서울특별시,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시. 여기까지는 뭐죠? 여기까지는 도시죠, 도시. 그러니까, 제주도도, 제주특별자치도도 행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제주도 관할구역 전부를 하나의 도시 단위로 보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군 지역이죠. 이렇게 도시와 군 관할구역에 대해서 그런 뜻이죠. 이 도시와 군 관할구역에 대해서 그 다음에 밑줄 그십시오.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그리고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지시하는 종합계획을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합니다. 도시와 군 관할구역 단위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을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한다. 근데 좀 추상적이죠. 그래서 읽어드리고 밑줄을 그어도 가슴에 잘 와닿질 않아요. 그러면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잠깐 제가 설명드릴게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와 군 관할구역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간 구조를 정한다는 거죠. 공간 구조를 정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가 서울이에요. 서울의 도시 공간 구조를 정하는 게 서울시 도시군 기본계획이에요. 예를 들면 이 지역이 있죠. 이 지역은 앞으로 주거 공간, 이 지역에 주거 공간을 배치할 거야. 장기적으로. 그리고 이 지역은 녹지 보전. 이 지역은 녹지 보전을 위한 녹지 공간을 조성할 거야. 앞으로 이 지역은 업무 중심의 상업지역으로, 그리고 여기는 유통단지를 중심으로 상업지역으로 개발할 거야. 이 지역은 산업단지를 조성할 거야. 이 지역은 첨단 산업단지 위주로 도시공간을 배치할 거야. 이 지역은 스포츠, 문화시설 위주로 도시공간을 배치할 거야. 이게 공간구조 계획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서울시 관할구역 전부를 대상으로, 주거 공간을 어느 위치에 공간을 배치할 것이고, 업무 중심의 상업지역, 금융단지 등은 어느 위치에 배치할 것이고,
또 유통은 도매시장, 소매시장 이렇게 대규모 유통 기능을 담당할 상업적을 어느 지역에 배치할 것이고 녹지 공간은 어디에 조성할 건지 산업까지는 어떤 공간에 조성할 건지 이게 공간 구조를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그 아파트, 네, 강남의 아파트 단지는 1960년대, 70년대까지 네, 뽕나무 밭이고 땅콩 밭이었고 또 뭐 사과를 키우는 가수원이었다면은 그죠? 자, 이 강남 지역을 이제 70년대 계획을 할 때 이제 2000년대 이후에 이 지역은 대규모 업무 지역이나 그리고 서울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대규모 고주택 단지로 배치할 거야. 이게 서울시 도시군 기본으로 계획이 된 거죠. 그러면 마지막에 어떤 도시 도시군 기본계획을 연구를 해서 지금은 농지와 임야 상태로 있지만 서울시 도시군 기본계획을 연구해서 10년, 20년 이후에 그 농지나 임야 상태의 토지가 주택단지로 개발되고 도시첨단 사업단지로 공간이 배치되는 지역이라면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해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투자를 해서 경제적 부를 늘릴 수 있게 되죠. 이렇게 하나의 도시와 군 단위로 이렇게 도시 공간 구조를 장기적으로 정하는 계획. 이게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도시와 군 관할 단위로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그리고 그 도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은 장기인데 이때 장기는 법으로 몇 년 단위라고 정해진 것은 없어요. 없고 한 10년, 20년 이후에 도시와 군 단위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도시군 기본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에요. 종합계획은 뭐냐면 자, 서울시의 장기적인 인구계획, 교통계획, 장기적인 환경계획, 교육계획, 복지계획, 주택계획, 토지용계획 등이 전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서울시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서울시의 장기적인 인구계획, 환경계획, 주택계획, 복지계획, 교통계획, 토지용계획 등이 전부 포함되기 때문에 도시군 기본계획을 종합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네, 이제 이해가 좀 되죠.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모든 도시와 군은 그 관할 그 단위로 장기적으로 도시의 공간 구조를 정하고 또 그 도시와 군직이 장기적으로 10년, 20년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개발하고 발전할 것인지를 정하는 종합계획을 그 도시와 군의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저는 그 평소에 이제 부동산 공부를 강의를 하면서 안다는 것은 책 보지 않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많이 강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가 도시군 기본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책을 보지 않고 도시군 기본계획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는 거잖아요. 맞죠? 책 보고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의의는 제가 이제 법 조문 그대로 이제 해설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누군가가 도시군 기본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도시군 기본계획은 다음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이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도시군 기본계획이 무엇입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은 다음 사항을 내용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지역적 특성과 계획의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이다. 그러면 상징적으로 1번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되죠. 2번부터 10번까지 암기를 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누군가가 도시군 기본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네, 지역적 특성과 계획의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입니다. 라고 책보자고 말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은, 도시군 기본계획은 지역적 특성과 계획의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이라고 했는데, 지역적 특성, 계획의 방향과 목표, 추상적이잖아요.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1980년대에 부산은 우리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1980년대 부산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산업이 뭐죠? 신발 산업이 발달한 도시였죠. 그죠? 그러면 1970년대, 80년대, 1970년대, 80년대 부산을 대표하는 산업은 신발 산업이었어요. 맞죠? 네. 근데
그러면 1980년대 부산의 지역적 특성은 신발 산업이 발달한 도시로서, 산업도시로서 지역적 특성이 있었고요. 또 바다가 있으니까 해양수산업의 도시로서 지역적 특성이 있는 도시였죠. 근데 이제 산업이 고도화되고 첨단화되고 디지털화되고, 그죠? AI 시대가 되면서 2차 산업, 신발 산업은 쇠락했고, 더 후진국으로 넘겨졌고, 지금은 부산의 지역적 특성은 신발 산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1980년대 신발 산업과 70년대 목재 산업이 발달한 도시에서 부산은 장기적으로 앞으로 10년, 20년 이후에 어떤 지역적 특성이 발휘되는 도시로 발전할 것인지를 부산시 도시군 기본교육으로 계획을 하고, 그리고 부산시가 수립하는 각종 행정계획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것을 내고라는 계획이 부산시 도시군 기본교육이라는 거죠. 그러면 세종시는 충청남도에 있는 세종시는 어떤 지역적 특성이 있죠? 어떤 지역적 특성이 있죠? 교육도시입니까? 문화관광의 도시입니까? 아니잖아요. 군사도시입니까? 아니죠. 행정중심 복합도시로서의 지역적 특성이 있죠. 충남 계룡시는 군사도시로서의 지역적 특성이 있죠. 이렇게 어떤 도시나 군 지역이 장기적으로 10년, 20년 이후에 그 도시나 군 지역이 어떤 지역적 특성이 발휘되는 도시로 발전할 것인지를 내용을 하는 행정계획이고, 그 도시가 수립하는 각종 행정계획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나 목표를 제시하는 행정계획을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경기도에 어떤 신흥도시가 개발되면은 그 도시가 앞으로 10년, 20년 이후에 어떤 지역적 특성이 발휘되는 도시로 발전할 것인지를 알고 싶으면 그 도시에 무엇을 연구해야 됩니까? 그렇죠. 도시군 기본계획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3번 볼까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토지의 이용과 개발에 관한 사항을 내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토지의 이용과 개발에 관한 사항을 내용을 한다. 밋밋하죠. 가슴에 와닿지 않죠. 도시군 기본계획은 장기 계획이잖아요. 여기 넣어보십시오. 어떤 도시나 군 지역에서, 또 어떤 도시와 군 지역에서 장기적인 토지의 이용과 장기적인 토지 개발에 관한 사항은 기본계획으로 정한다는 거죠. 그러면 서울에서 현재 이 지역은 녹지지역으로 묶여있지만, 녹지지로 묶여있으니까 녹지 보존을 목적으로 보존 목적이라는 거죠. 이 지역의 용도 지역을, 녹지 지역을 주거지로 변경해서 10년, 20년 이후에 서울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여기다 주거 중심의 대도시, 신도시를 개발하겠다. 이 지역의 토지의 이용 목적, 토지는 행정계획상 녹지지로 지정되어서 보존 목적이지만 이 지역 녹지지로 묶인 이 땅을 장기적으로 10년, 20년 이후에 대규모 주택단지로 개발하겠다. 그러면은 장기적인 토지의 이용과 개발에 관한 사항이잖아요. 이런 것도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계획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연구를 하면은 지금 현재 녹지 지역으로 묶여 있지만 이 지역이 10년, 20년 이후에 개발, 주택단지나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한다면 토지 투자에 훨씬 안정적으로 이런 곳에 땅을 사야죠. 예를 들면 이런 곳에 땅 사게 만들어서 내 고객을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공인중개사. 그죠? 우리는 그런 내 고객을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공인중개사가 되어서, 그럼 내 고객을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공인중개사, 법적으로 안정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공인중개사, 그 전문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학습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법이라는 것은 그 조문을 외우는 게 아니고 이 법 조문을 해석하고 현장에 적용하여 활용할 때 전문 지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공부는 단순한 암기 과목이 아니고 법을 해석하고 현장에 적용하고 활용하는 전문 지식이라는 매력을 느낄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이에요. 기반시설. 그럼 여기는 도시군 기본계획이니까 단기적인 겁니까? 장기적인 겁니까? 장기적인. 그러면 서울의 지하철 1호선부터 9호선까지 한꺼번에 건설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1970년대 후반, 80년대 초부터 지하철 1호선이 건설되기 시작해서 최근에 9호선까지 이렇게 한 30년에 걸쳐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지하철이 건설됐잖아요. 이렇게 10년 이후에 만들어야 될 철도, 10년 이후에 건설해야 될 지하철, 15년 이후에 건설해야 될 대규모 체육공원, 이런 장기적인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그리고 한강대교도 전부 기반시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1950년대에 한강의 다리가 5개였다면, 그죠? 순차적으로 수십 개가 그 이후로 건설됐잖아요. 이렇게 10년 이후에, 20년 이후에 좀 이렇게 장기적으로 기반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도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계획을 한다는 거죠. 자, 기본적인 사항 3가지를 설명했고요. 꼭 1번은 상징적으로 기억합시다. 그래서 누군가가 도시군 기본계획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외는 어떤 도시나 군 지역이 장기적으로 어떤 지역적 특성이 발휘되는 도시로 발전할 것인지, 그 도시의 장기적인 지역적 특성에 관한 사항과, 그리고 그 도시가 수립하는 각종 행정계획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이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자, 이렇게 모든 그 도시와 군은 관할구역 단위로 원칙적으로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만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은 그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아니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어떤 경우에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아니할 수 있을까?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는 요건이 되죠. 네. 자, 동그라미 1번과 2번에 해당하는 도시와 군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아니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는 거죠. 지나가 읽으면 되시고. 수도권 정비 계획급성 수도권. 여러분, 수도권 정비 계획급성 수도권은 법률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이라 하면 서울, 경기, 인천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수도권 정비 계획법상 수도권이 어디죠? 서울, 경기, 인천이에요. 그래서 이 자체가 시험 나오진 않아요. 단 이 법조문을 알아듣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이렇게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에 해당하지 않고 광역시, 이때 광역시는 6대 광역시죠. 6대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6대 광역시와 경계를 이웃하지 않는 시 또는 군으로서 인구가 10만 명 이하인 시 또는 군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아니할 수 있다. 여러분, 강원도 태백시는, 경상북도 영주시는 수도권이 아니죠. 서울, 경기, 인천이 아니죠. 그리고 6대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는 부분이 없죠. 그리고 인구가 10만 명 이하일 수 있잖아요. 이런 도시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아니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관할구역 전부를 대상으로 상위 계획에는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에 그 도시와 군이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도시와 군이 수립하고자 하는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상위 계획인 광역도시계획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도시군 기본계획, 포함되어 있는 시 또는 군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아니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 국토교육부상 행정계획에서 제일 먼저 배운 게 뭐죠? 광역도시계획을 배웠잖아요. 광역도시계획은 수립하는 단위가 서울, 파주, 연천군을 묶으면 광역계획권이고, 이 지정된 광역계획권 단위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수립하면 뭐죠? 광역도시계획이잖아요. 자, 이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광역계획권 아니면 한 개의 도시와 군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하나의 도시나 군 단위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이 뭐죠? 그렇죠. 도시군 계획이에요. 그 도시군 계획에는 2가지가 있죠. 금방 배웠죠. 도시군 기본계획과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지금 우리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공부한 거예요. 그러면은 자,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이 3개의 행정계획의 관계는 상위 계획과 하위 계획, 상하 관계예요. 그러면은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보다 도시군 기본계획이 상위 계획이고, 도시군 기본계획보다 광역도시계획이 상위 계획이니까 이 광역도시계획 안에 어떤 도시나 군이 수립하고자 하는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어떤 도시나 군이 수립하고자 하는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상위 계획인 광역도시 계획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그 도시와 구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굳이 아니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두 가지 읽고 지나가시면 안 외워도 돼요.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려는 도시와 군으로서 인구가 10만 명 이하이거나 네, 상위 계획인 광역도시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 광역도시 계획에 도시나 군이 수립하고자 하는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그 도시와 군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아니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일단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 맛보기 이제 강의를 드렸고요. 나중에 이제 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누가 수립하는지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행정계획으로 수립되고 또 확정이 되는지 등등은 이제 기본 이론 시간에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학습하게 되고요. 자, 입문 과정은 도시군 기본계획이 무엇인지, 도시군 기본계획은 무엇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인지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강의를 진행해 드린 거죠. 자, 일단 도시군 기본계획까지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을 볼 거예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볼 거예요. 네. 자, 도시군 관리 계획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좀 어때요? 재미가 좀 있으시죠? 그죠? 네. 항상 긍정적으로, 네, 재미있구나, 들을만하구나, 네, 이런 마음으로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을 공부할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웃하고 있는 2개 이상의 도시와 군, 이웃하고 있는 2개 이상의 도시와 군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줍니다. 뭐죠? 광역계획권이죠. 광역계획권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이 지정된 광역계획권 단위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행정계획이 뭐죠?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죠.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광역계획권 안에는 하나하나의 도시와 군이 포함되어 있죠. 그 한 개의 도시나 군 단위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무엇이라고 하죠? 도시와 군 단위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죠. 도시와 군 단위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이니까 도시군 계획이라고 부르죠. 그 도시군 계획에는 도시와 군 관할 구역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면 도시군 기본계획이고, 기본계획에서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면 이제 거기에 부합될 수 있도록 도시적과 군적을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광역계획권을 학습했고요. 광역도시계획이 무엇인지를 배웠고요. 도시군 계획 중에서 도시군 기본계획까지 진도가 나간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학습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잠깐 짚어드린 거죠. 네. 자, 지금부터 우리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공부하는데, 이 도시군 관리계획까지 들어야 돼요, 강의를. 그 입문 강의 1교시 듣고 또 다른 데 옮겨가고 이렇게 하면 합격할 수가 없죠. 최소 이제 이렇게 입문 강의 3교시까지, 3교시, 4교시까지는 강의를 들어보시고, 어떤 강의를 들어야 할지 이제 선택을 결정하시면 돼요. 자, 도시군 관리계획 보겠습니다. 의의는 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읽어서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이제 성적이 안 나와요. 네. 그냥 좋은 얘기를 적어둔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도시군 관리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다음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이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아까 제가 도시군 기본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지역적 특성과 어떤 도시와 군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그 도시와 군 지역의 장기적인 지역적 특성과 그 도시가 수립하는 각종 행정계획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이다. 지역적 특성과 계획의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이잖아요. 도시군 관리계획이 무엇입니까? 이 동그라미 1번부터 6번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겁니다. 너무 중요하고요.
진짜 중요하고요. 아주 중요해요. 정말로. 그래서 그 국토교육법이 기본법이 되면 가장 중요한데 첫 번째 암기 대상이 이거예요. 이 6개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강의를 한 2-3번 듣다 보면 자동으로 암기가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이 무엇입니까? 1번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동그라미 1번부터 6번 다음 사항을 내용하는 행정계획이죠. 1번 용도지역과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것을 변경할 수 있는 행정계획이에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지정하고 변경하는 행정계획이다. 그 다음 두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전공구역과 시가와 주둔구역과 수단자원보호구역 이 네 개를 이꼴 적어도 괜찮아요. 용도구역이라고 합니다. 구역. 이 네 개의 용도구역을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조건보호구역 구역이죠. 그래서 용도구역이라고 합니다. 이 용도구역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것을 변경할 수 있는 행정구역이 도시군관리계획이다. 그래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이 무엇입니까? 같이 보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것을 변경할 수 있는 행정구역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숙달 되면은 지역, 지구 구역을 새로 지정하고 지정된 것을 변경할 수 있는 행정구역이 도시군관리계획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 궁금하죠? 처음이니까. 용도지역, 용도지구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용도구역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개념을 물은 문제, 그 개요를 이해하고 있는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최근 5년 사이에 2번이 나왔죠. 네. 1년 동안 부동산 공부했는데, 용도지역이 무엇입니까? 용도지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책 보지 않고 말을 못한다는 것은 머릿속에 개념이 정의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분은 네, 그 용도지역, 용도지구가 무엇인지를 물은 시험 문제에 정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정확한 개요를 이해해라. 네, 책 보지 않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네,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용도지역이 무엇일까? 얼마나 궁금하실 거예요. 기다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은 한 5회, 6회, 7회 차 강의가 되면은 이렇게 들어가요. 용도지역이 무엇인지 들어갑니다. 용도지역의 의의를 배워요. 용도지역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우리 국토에 지정되는 용도지역의 종류 21개를 배웁니다. 용도지역의 종류 21개를 배웁니다. 그리고 21개의 용도지역을 각각 어떤 용도지역은 어떤 목적으로 지정되는지 용도지역별 지정 목적을 배웁니다. 그리고 내 고객이 어떤 용도지역 안에 땅 사면은 어떤 건축을 할 수 있는지, 어떤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어떤 개발 행위를 못 하는지, 용도지역 안에서 행위제한, 어떤 개발 행위를, 어떤 용도지역에 땅 사면은 어떤 개발 행위를 법으로 제한받는지, 어떤 개발 행위는 제한받지 않고 할 수 있는지를 배웁니다. 그 다음에 용도지역 안에 땅 사면은 내 땅이지만 건축 가능한 면적이 법으로 규제를 받아요. 예를 들면 제1종 전용 주거지에서 대지를 지정하면 대지 면적이 50% 이하로 건축 면적을 결정해라. 규제를 받습니다. 금폐율이죠. 금폐율. 용도지역 안의 금폐율을 배웁니다. 내 땅이지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즉 용도지역에 따라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의 높이, 건축 높이가 달라요. 높이가 달라집니다. 뭐죠? 용적률입니다. 용적률에 의해서 건축의 높이 규제를 받게 됩니다. 이게 전부 용도지역 안에서 건폐율 제한도 받고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을 하면은 용적률 제한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용도지역 안에 건폐율, 용적률 등을 순차적으로 학습하게 돼요. 그래서 기다려달라는 거죠. 기다려달라. 일단은 자 이렇게 토지 위에 용도지역, 용도지구라는 것을 새로 지정하고 지정된 것을 변경할 수 있는 행정계획이 도시군관리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동그라미 1번, 2번을 제가 하나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봐주세요.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를 들으면 돼요.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는 서울이에요. 우리 국토가운데서 서울처럼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서 이미 개발했고, 앞으로 개발할 곳을 용도 지정합니다. 도시지역이라고 그래요.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서 이미 개발했고, 앞으로 개발할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곳은 도시지역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는 다시 그 토지의 기능과 토지 특성에 따라서 도시지역 안에 있는 땅의 종류는 도시지역에는 크게 4가지로 구분돼요, 땅이. 들어보셨죠? 주거지역이 있어요.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공업지역이 있고, 녹지지역이 있습니다. 녹지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거지역은 서울에서 이 땅,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된 지역은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즉, 주거용도의 건축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땅이에요. 그러면은 주거지역에서 땅 사면은 공장 못 지어요. 원칙적으로 업무용도 빌딩 못 지어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만 지을 수 있도록 토지의 용도를 결정한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은 주거지역이다라고 지정하는 게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상업지역으로, 공업지역에는 녹지지역으로 지정할 때 용도지역의 지정이고, 그 지정은 전부 서울은 서울시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행정계획으로 이 용도지역을 새로 지정도 하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을 지정도 하고, 지정된 용도지역을 변경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는 똑같은 서울시 행정구역에 있는 땅이었는데, 그 땅에 상업지역이 지정되면 상가나 업무용도의 빌딩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단독주택을 지으면 경제적으로 그냥 거주는 할 수 있지만, 이걸 임대를 해서 전세를 주면은, 단독주택 지어서 전세를 주면은 일정한 수입은 조금 발생하겠지만, 상업적인 업무용도의 빌딩을 지은 것보다는 수익률이 낮게 되잖아요. 수익률이 높으니까 상업적으로 용도 지역이 지정된 곳은 높은 건물을 짓고 수익률이 높으니까 땅값이 비싸고, 여기는 땅값이 싸는 거죠. 싸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똑같은 서울에 있지만 녹지지역으로 용도 지역이 지정되면 녹지 보존을 목적으로 국가가 용도를 정한 지역이니까 이 지역에 땅 사고 있으면은 땅값이 싼 거예요. 상업지역에 평당 5천만 원인데 녹지지역은 평당, 주거지역은 평당 3천만 원인데 여기는 평당 500만 원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똑같은 서울시 행정구역의 땅이지만 그 땅에 어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새로 지정되었는지, 지정된 것이 어떤 용도지역으로 변경되느냐에 따라서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토지 소유자의 경제적 신분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토지의 경제적 가치,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 그 부동산 소유자의 경제적 지위를, 신분을 바꿔줄 수 있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도시지역과 군지역에서 새로 지정하고 지정된 것을 변경할 수 있는 행정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해석하니까 재미있죠. 개발제한구역을 그린벨트로 불러요. 익숙하잖아요, 여러분. 그린벨트를 새로 지정하면은, 그린벨트로 묶어버리면은, 녹지지역에 그린벨트를 묶어버리면은, 그린벨트는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을 제한할 목적으로 지정한 용도구역이니까, 개발 제한구역이니까 땅값이 안 올라요. 10년 전에 평당 300만 원, 10년 이후에 평당 310만 원. 토지 가치 상승이 거의 없죠. 그죠? 네. 근데 개발 제한구역이 해제가 되면은 그린벨트를 묶여있다가 풀리면은 개발 가능해지니까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10배, 30배 뛸 거 아니에요. 이런 개발 제한구역은 용도구역이고, 이런 용도구역을 새로 지정도 하고 지정된 것을 변경할 수 있는 행정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나중에 구체적으로 학습하면 재미있겠죠. 누가 이런 정책을 위반하고 누가 결정하는 결정권자가 되는지, 그 다음 이것을 정책으로 위반할 때
그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정책으로 입안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책으로 결정된지를 안다면은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토지의 경제적 가치의 변화를 제도 속에서 읽어낼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일단은 도시공간계획이 뭐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새로 지정하고 변경할 수 있는 행정구역이다. 하나 외웠죠. 그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무엇인지 그 세부적인 내용은 잠시 뒤에 하나씩 강의가 진행되면서 풀어가기로 하자. 별도로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기대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도시공간계획은 도시지역과 군지역에서 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하고 설치된 것을 정비하고 개량할 수 있는 행정구역입니다. 그래서 도시공간계획은 세 번째,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입니다.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이 도시공간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반시설이 무엇일까? 기반시설은 예를 들면 도시민의 생활의 기반이 되는 시설, 적어도 괜찮아요. 도로, 지하철, 공항시설, 항만시설, 네, 학교, 종합운동장, 잠실 종합운동장, 야구장, 이런 것이 전부 도시 기반시설이에요. 그러면 서울의 A 지역과 B 지역을 연결하는 지하철을 설치하면 기반시설 설치잖아요. 이렇게 어떤 도시와 군 지역에서 새로운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기반시설 정비 개량할 때는 이 그 도시와 군 지역의 도시공관리위원회 행정계획으로 정책을 입안을 해서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A 지역과 B 지역을 연결하기 위한 지하철 설치가 정책으로 결정이 되면 그 주요 역세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치가 오릅니까? 떨어집니까? 오르겠죠.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치의 상승으로 지하철 기반시설 설치가 결정되므로 수만 명의 경제적 부를 증대시키잖아요. 이렇게 대한민국 부자의 대부분은 적금을 넣어서 목돈을 지면은 5천만 원 지었다고 1억 적금 받아도 부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결국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이렇게 용도지역이 변경되고 기반시설이 새로 설치되고 개발되면은 그 부동산 가치가 올라야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도시공간계획이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정 변경하는 행정계획이고 용도구역을 지정 변경하는 행정계획이고 세 번째, 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할 수 있는 행정계획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일단 됐죠. 그 다음에 도시공간계획이란 도시개발사업이에요.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입니다. 그럼 여기 도시개발사업은 이꼴 신도시개발사업이에요. 신도시개발사업입니다. 신도시개발사업. 그러면은 서울은 도시개발이 끝난 도시입니까?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습니까? 서울시 관할구역과 서울시 관할구역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주택단지가 조성되기도 하고 새로운 도시 첨단 사업단지가 개발되기도 하고 새로운 유통단지가 조성되고 있잖아요. 전부 신도시 개발이잖아요. 이렇게 어떤 도시 안에서 혹은 어떤 군 관할구역 안에서 도시를 개발할 때는 그 도시개발 사업을 그 도시의 도시공관리구역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사업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신도시 개발 사업이 결정되면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치는 떨어집니까? 오릅니까? 오르죠. 여기에 신도시 개발 사업이 결정되면 도시개발 사업이 결정되면 여기에 부동산 가치가 오르겠죠. 해당 지역의 부동산 소유자의 경제적 부가 늘어나겠죠. 이렇게 해서 경제적 부가 증가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적금을 타서 다음 뭐 해야 되죠? 부동산을 사야죠. 그죠? 근데 이런 도시공관리구역을 이렇게 용도지역이 변경되거나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변경되거나
기반시 새로 설치된 지역에 사야 되잖아요. 그래야 경제적 부가 증가되잖아요. 설악산, 울산 바위를 살 수는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냥 설악산, 울산 바위를 사둔다고 그 지역이 개발돼서 같이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을 정책으로 입안해서 결정하는 행정구역이 도시군관리구역이에요. 그 다음에 정비사업입니다. 근데 정비사업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정비사업을 의미하고요. 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사업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재개발사업. 재개발사업은 정비사업이에요. 또 재건축사업이죠. 재건축사업도 정비사업이에요.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이죠. 나중에 배워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이 세 개를 정비사업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 동네를 재개발하려면은 무슨 사업이죠? 정비사업이에요. 그 재개발 사업은 무엇을 결정합니까? 서울은 서울시 도시군관리구역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재개발 사업이 결정되는 거죠. 그러면은 재개발 사업이 결정되기 전에 그 동네의 부동산 가치하고 사업이 일단 결정된 이후의 부동산 가치는 다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파트 재건축을 하잖아요. 여러분 아파트 재건축을 하려면은 서울시 도시군관리구역으로 재건축 사업을 고시해줘야 돼요. 사업을 서울시 도시군관리구역 결정하는 거죠. 부산은 부산시 도시군관리구역을 결정하는 거죠. 인천은 인천시 도시군관리구역을 결정합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마찬가지예요. 이 세 가지를 정비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도시를 개발하는 도시개발 사업과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 정비 사업을 정책으로 입안해서 결정하는 행정구역이 도시군관리구역이다. 지금 도시군관리구역 몇 개 배웠죠? 4개를 배웠죠. 4개를 해석하면서 현장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죠. 적어도 맛보기 강의를 들으려면 여기까지는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교시 39분 듣고 1교시 40분 듣고 나가버리신 분은 진짜 껍데기만 보는 거죠. 그죠? 사과를 금만 핥아버리고 가버리면 사과 맛을 어떻게 알겠냐고. 그죠? 껍데기에 농약만 맛보고 가는 거죠. 도시군관리구역이 뭐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변경하거나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행정구역의 수립과 변경을 결정하는 행정구역이에요. 그래서 도시군관리구역이란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과 변경하는 계획을 도시군관리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인문과정이니까 지금 이런 걸 처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처음으로 하면은 지구단위 계획이 무엇인지,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무엇인지 전혀 와닿질 않아요. 나중에 이제 본 수업 시간에 지구단위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관해서는 누가 지정하는지, 어디에 지정하는지, 지구단위로 무엇을 결정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3시간 정도, 2시간 정도 적어도 지구단위 계획만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러면 오늘은 인문과정이니까 일단 맛보기로 지구단위 계획이 무엇인지만 설명할게요. 한번 보십시오. 자, 지구단위 계획이 무엇일까? 여러분, 좀 전에, 여기가 서울시예요. 서울시라면, 서울시는 하나의 도시 맞죠? 그럼 조금 전에 하나의 도시나 군 단위로 수립하는 행정계획, 하나의 도시와 군 관할구역 단위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이 뭐죠? 서울시 도시계획이죠. 도시군 계획이죠. 도시군 계획이잖아요. 그죠? 네. 서울은 도시니까 서울시 도시 계획이란 말이죠. 강원도 평창군이라면 평창군 군 계획이 되는 거죠. 합하여 도시군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서울시는 서울시 관할구역 전부를 단위로 서울시 도시군 계획이 수립돼요. 근데 여기가 서울시 녹지지역입니다. 봐주세요. 이곳이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으로 묶여 있어요, 지금. 녹지지역이에요. 그럼 녹지지역은 녹지를 보존할 목적으로 지정된 용도지역이기 때문에 녹지지역에서는 토지를 소유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개발을 못해요. 보존 목적이죠. 보존 목적이니까 개발을 못하잖아요. 근데
서울시 녹지적 이만큼이, 보십시오. 서울시 녹지적 이만큼이 녹지적에서 주거지로 변경됐습니다. 용도지가 변경된 거예요. 녹지적에서 주거지로 용도지가 변경됐습니다. 이번에 녹지지역에서 주거지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지역은 이만큼이죠. 서울시 관할구역 전부입니까? 그중 일부입니까? 일부. 그럼 서울시 관할구역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구역은 서울시 도시군구역인데 서울시 도시군구역 수립 대상 지역 중 일부 지역 단위, 도시와 군 관할구역 안에 일부 지역 단위, 그 일부 지역 단위를 지구 단위라고 합니다. 지구 단위. 여러분, 하나의 도시나 군 관할구역 전부를 단위로 하는 행정구역이 뭐죠? 도시군구역. 그 도시군구역 수립 대상 지역 중 일부 지역 단위를 뭐라고 불러요? 지구 단위. 그리고 그 일부 지역 단위, 녹지지역의 주거지로 변경돼서 그 주택 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 일부 지역 단위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해요. 그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정하고 변경하는 것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 고시된 지역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서울시 녹지적 일부가 주거지로 변경되면은 서울시에서는 그 동네를 녹지적에서 주거지로 변경된 지역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을 결정하여서 대외적으로 고시해서 이 고시는 나중에 배워요. 알리는 겁니다. 공적으로 알리는 거죠.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공보, 서울시 신문, 시보라고 합니다. 시보. 서울시청에서 발행하니까 시보죠. 시보. 군청에서 발행하면 군보. 이것을 공보라고 그래요. 공보. 시 공보, 군 공보, 공보라고 그러죠. 자, 이렇게 시청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을 결정하여 공식적으로 게재하여 시민에게 알리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서울시 녹지적 일부가 주거지로 변경된 지역은 무엇을 지정합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면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시에서 지정이 되면은, 그날부터 3년 내에 그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된 일부 지역 단위의 개발 계획을 준비해서 주택 단지를 개발해야 되잖아요. 그 일부 지역 단위의 도시군 관리 계획을 뭐라고 하죠?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고, 이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이 결정고시된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행정 계획에 의해서 녹지지역에서 주거지로 변경된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행정 계획에 의해서 공적으로 주택 단지로 개발이 되는 거죠. 개발. 도로와 같은 기반 시설이 확충되고 공원, 녹지, 지하철 들어오고 그리고 아파트 짓고 이렇게 개발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도시와 군관할구역 전부를 단위로 하는 행정계획이 뭐죠? 도시군계획이죠. 하나의 도시나 군관할구역 전부를 단위로 하는 행정계획이 도시군계획이고, 그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 중 일부 지역 단위, 그 일부 지역 단위의 도시군관리계획을 무엇이라고 하죠?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게 뭐죠? 도시군계획. 그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 중 일부 지역 단위의 도시군관리계획을 무엇이라고 하죠?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도시지역과 군지역에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새로 지정하고 지정된 것을 변경할 수 있는 행정계획이 도시군관리계획이고, 또 그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인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이 도시군관리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이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또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행정계획이 도시군관리계획이다. 그렇게 하시면 되죠. 일단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동그라미 6번을 다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